굿모닝. 자, 소망탑에서 오늘 또 하루 유쾌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망을 빌어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아유, 하늘이 뿌했네요. 가을이 깊어서 이제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은 여기 이제 흰 눈도 쌓이고,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은데, 1년에 뭐 한 며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멘토를 만난다는 거, 그죠? 다시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준다.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저는 먼저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 은퇴하시고 올해 103살 되셨나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을 일단 가까운 내 멘토로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그 연세까지도 그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저는 보기 좋고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의 그 삶의 가치관, 그런 것도 저는 너무나 본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또 한 분의 이분 이분 참 멋진 분이다,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하는 멘토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잖아요. 목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핸드폰을 맨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거북목,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하다 하소연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의사분들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신경외과 의사분께서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오래전부터 소개해서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예약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보통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강병원 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강병원은 그 병원장님 이름이 안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이름이 안강이죠. 안강 선생님의 병원인 이제 안강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시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어제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저도 막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갔는데 시술 안 받고 돌아가기가 조금 서운했지만 순간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이다 이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안강 선생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그 강남에 큰 빌딩이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분이 직원이 아마 정확히는 모릅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40-50명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분이 의사신데 안강 선생님 그분이 다 진료를 하시거든요, 직접. 그런데 이제 밑에 직원들이 진료실 1, 진료실 2, 진료실 3, 4, 5 이렇게 돼가지고 미리 예진을 다 해놓고 상담 다 하고 다 밑에서 처리해놓고 이 안강 선생님은 막 뛰어다니면서 1진료실에 가서 탁, 2조실 탁, 그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또 잠깐 또 시술하고 갔다 오셔갖고 시술 끝나시고 또 보시고 막 이러십니다. 근데 있잖아, 진료비가 어마무시해. 일단 의료보험이 안 돼요. 통증의학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진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당 시술비가,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에요. 시술비가 회당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디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한 5번 정도 그렇게 시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500만 원에서
어머머죠. 자,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분을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 전기, 그 다음 뭐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 이런 걸 이제 쭉 봤단 말이에요. 하도 신기해서. 왜냐면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한참 연장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뭐 한 살 차이인가 밖에 안 나요. 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키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170이 안 되는 키, 아담한 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앙대학교 의대를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제 혼자 정말 그 어려운 그 통증의학 쪽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그렇게 이제 대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진료비도 물론 비싸지만 그 시간 날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넷인데요. 이 네 자녀를 데리고 그 본인이 당신 스스로가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무료 의료 봉사를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버스를 개조를 해서 4명의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뭐 상감벽지, 도서, 마을 이런 데를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해갖고, 버스를 직접, 대형 면허도 있으시대요.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골 마을들을 가서 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료를 해주시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돈도 벌고 또 악착같이 사회 봉사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코로나 전에, 직전이에요. 코로나 직전에 쿠웨이트에다가 안강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쿠웨이트에다가. 그 전에도 이 안강병원에는요, 그 아랍권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이 안강 선생님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인턴이라 그러나요? 그런 의사들이 와서 많이 진료하는 과정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자 양성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쿠웨이트에다가 안강병원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쿠웨이트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길러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강 선생님의 시술법을 전수를 시키고 쿠웨이트 사람들의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쿠웨이트로부터 이 달러, 오일 달러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연구 대상이야. 정말 연구 대상이야. 일단 저하고 그러니까 거의 동갑인데 이 막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점도 많아요. 일단 나이가 거의 동갑이고, 그 다음에 키도 저하고 비슷하고, 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를 섭렵. 영어는 내가 좀 잘하지 않을까?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대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무슨 놈의 진료비가 이렇게 비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100만 원이 넘으니까. 물론 그 통증 부위에 따라 진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키워서 그러니까 의료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게 시드마니가 있었기 때문에 쿠웨이트로도 진출하고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그 제자도 길러내고 이게 모두 다 이게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내시겠죠. 그만큼 수입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오성식은 그러면은 뭐를 제가 그분으로부터 배웠냐면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굿모닝 팝스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꿈을 키우고 또 해외에 대한 그런 꿈을 키우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뭐 세계 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그 이름을 모르는 저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저도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 순간 돈에 대한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조금 그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거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저는 그거 좀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 제가 이렇게 그 안강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겁쟁이였던 것 같고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강 선생님은 지금도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도 하시고 병원 일도 보시고 그 제자 양성도 하고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끝없이 지금 청년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안강 선생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나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고 그냥 좀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만큼 살게 해준 것은 바로 많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의 책을 사서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 만큼의 부자가 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양심의 가책으로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어 교재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방출하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저의 느낌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비해서 안강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 얼마나 그 과정에서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겠죠.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분.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 큰 일 한 거지. 소극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돈도 싫어.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서 스톱해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 그죠? 근데 안강 선생님은 그걸 뚫고 일어나서 그런 발전을 혁혁한 공을 지금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또 하나의 부러운 게 있었어요. 정말 부러운 것 또 하나는 자녀가 4분이 계시는데 4명의 자녀 가운데 2분이 의대에 진학해서 이제 아빠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가 진짜 주변에 의사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학사업 하잖아요.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소원 한 가지는요. 자식들도 아빠 또는 엄마, 이 의사인 아빠 또는 엄마의 직업을 잘 물려받아서 아빠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면 이걸 좀 더 크게 이루어 주기를 희망을 하는데 의대를 가야만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강 선생님은 4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이 그 의사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데 저는 얼마나 그게 박수를 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 안강 선생님의 독특한 자녀 교육법이 또 돋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경우는 부모가 의사일 때 자식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의사 돼야 돼, 의사 되면 얼마나 뭐 편하고 어쩌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안 그렇지만 덜어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강 선생님이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그 버스를 개조해서 그 진료 그러니까 자원봉사 진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녀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이게 하느님의 뜻이고 또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왜 의사가 되어야 하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결국은 동기 유발이 됐기 때문에 의사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 학부형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엄마 아빠가 의사인 분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로 꼭 애들을 데리고 그 자원봉사 의료 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거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어제도 제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같은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그분도 그 대단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도 대단하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들어낸 이건희 그 전 회장, 그 부모, 아빠 또 대단한 거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부모가 잘 살고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자식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그 부모의 업적을 능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대 본래 그 오리지널 본래 그분은 일대의 그 재벌은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견디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지만 2대 3대 내려가면은요 자식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재용 같은 그 이재용 회장을 보세요. 막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물론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게 불법이지만 사실은요 그 OECD 국가 가운데 그 증여라든가 이런 거 상속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강력한 법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많은 나라에서는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데 스위스 같은데 증여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물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삼성전자 좀 대물림하면 어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가면 좋잖아요. 그 주인이 대물림이 안 돼갖고 자식한테 대물림이 안 돼갖고 똑똑한 자식 대물림이 안 돼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 우리나라에게도 결국은 피해죠. 스위스의 그 롤렉스라든가 그 많은 시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대물림한 기업이잖아요. 미국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대물림이 되죠. 왜? 우리나라 돈으로 130-40억? 그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힘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가 안강 선생님이 고생 하셔가지고 큰 가업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적인 통증의학계에 획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셨고 또 진출해서 쿠웨이트에도 그런 그 의술을 수출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거기에 자녀까지도 동참을 해서 그런 아빠의 그런 업적을 계승해서 더 이렇게 붐업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의 대상이다. 그렇죠? 연구의 대상이다. 참 나도 한번 참 많은 고민을 즐거운 고민 멘토를 만난 그런 기분이 들을 때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 직접 한번 좀 어떻게 좀 수소문을 해갖고 직접 좀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안강 선생님이 살아온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위바위보. 네. 역시 나는 오두방정 오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